충격적인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은 질병도 가난도 아닌 잘못된 인간관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인생의 가장 큰 요소는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독성 관계 하나가 당신의 수명을 최대 7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 약 15%는 우리에게 해로운 에너지 흡혈귀라는 점이에요. 그들은 당신의 체력뿐 아니라 정신 건강, 심지어 재정적 운까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대부분 친구나 가까운 지인으로 착각하고 있죠. 미국 심리학회의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평균적인 사람은 일생 동안 약 5명에서 7명 사이의 악연을 만나고 이 중 단 1명이라도 제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최대 43%의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해요. 동방의 비전서 2년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악연은 1000개의 행운을 무너뜨린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악연이란 단순히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리는 반면 어떤 사람과 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생기는 느낌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맺는 인간관계는 보이지 않는 기운과 파동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궁합이 잘 맞는 사람과 만나면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지만 악연이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내 주변의 악연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요? 오늘은 7가지 악연의 흔적과 그것을 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의 운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흡혈귀 같은 사람.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에너지 흡혈귀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기운이 쭉 빠지고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대화가 끝난 후에는 마음이 무겁고 에너지가 완전히 소모된 느낌이 들죠. 궁합론에서는 이런 사람을 기운을 빼앗는 인연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은 고유한 에너지 파동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다고 해요. 마치 흡혈귀처럼 상대방의 기운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나 불평, 걱정거리만 나눈다는 점이에요. 대화의 주제가 항상 어둡고 무거우며 문제 해결보다는 같은 고민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를 나눌수록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고갈되고 부정적인 감정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과 만나고 난 후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거나 두통이 생기기도 해요. 심지어 잠을 충분히 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피로가 아니라 에너지 차원의 소모가 일어났다는 신호예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나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대화할수록 피곤해진다면 그 관계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모든 인간관계가 당신에게 힘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에너지 흡혈귀와의 관계는 줄이고 대신 당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당신의 운과 기운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거예요. 당신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당신과는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자주 갈등을 일으켜요. 궁합론에서는 이런 사람을 인연의 방해꾼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가진 인연의 그물망을 흔들고 끊어놓는 존재라는 뜻이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일관되게 경고하거나 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느끼는 불편함은 그 사람이 가진 부정적인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당신의 다른 인간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거나 방해한다는 점이에요. 너의 가족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 그 친구는 너에게 진심이 아닌 것 같은 말을 자주 하면서 당신과 주변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는 당신을 걱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소중한 관계들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이 인연의 방해꾼이 차지하게 되죠. 결국 당신은 고립되고 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에 대해 이상하게 느끼거나 경계한다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의 판단이 모두 틀릴 가능성은 낮아요. 또한 어떤 사람이 당신의 다른 관계를 자꾸 깎아내리고 방해한다면 그 관계를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좋은 인연은 당신의 다른 소중한 관계까지 존중해주는 법이니까요. 자주 만나지만 정이 가지 않는 사람.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자주 만나지만 정이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교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지 않고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궁합론에서는 이런 사람을 운을 빼앗는 인연이라고 해요. 서로 맞지 않는 파동을 가진 사람이 만나면 애써 다가가려 해도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은 인연은 함께할수록 더 편안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돼요. 하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친해지기 어렵고 오히려 만날수록 불편한 감정이 커져요. 처음에는 이유 없이 어색한 느낌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어색함이 불편함으로 바뀌고 결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죠. 사람의 본능은 이런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해 누군가와 만날 때 계속해서 꺼려지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유 없이 피하고 싶고 억지로라도 친해지려 하면 오히려 불편함이 커진다면 그 관계는 운명적으로 맞지 않는 관계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경우 굳이 애써 친해지려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지나치게 노력하다 보면 오히려 내 에너지만 소모될 뿐이니까요. 또한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요.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노력했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멀어지게 마련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결국엔 인연의 끈이 자연스럽게 끊어지죠. 중요한 건 그 과정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은 결국 내 운명에서 벗어나야 할 사람이니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날수록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억지로 잡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게 여러분의 운을 지키는 길이 될 거예요. 대화할 때 시비가 자주 생기는 사람.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대화할 때 시비가 자주 생기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마다 이유 없이 기분이 상하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불쾌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관계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면 작은 오해도 쉽게 쌓이고 결국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인연은 서로의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혹시라도 오해가 생기면 쉽게 풀어가요. 하지만 악연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투 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신경이 쓰이고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경우가 많죠. 결국 이런 관계는 감정의 충돌을 일으키고 대화할수록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맞는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맞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함을 느껴요.
만약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생기고 이유 없이 기분이 상한다면 그 관계는 운명적으로 맞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한 것이지 불필요한 감정을 소모하는 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관계를 지속하면 반드시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어요. 계속해서 감정을 소모해야 하고 결국에는 상대방이 내게 상처를 주는 일이 벌어지죠. 특히 상대가 나를 좋지 않은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만나기만 하면 의견이 부딪히고 대화할수록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직감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직감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본능적인 거부감이 들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궁합론에서는 이런 감각을 기운의 충돌이라고 해요. 사람마다 고유한 파동이 있는데 어떤 파동은 서로 만났을 때 심한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 몸과 마음은 이런 불협화음을 즉각 감지하고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고 항상 긴장된 상태가 유지돼요. 문자나 연락이 오면 읽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고 만남을 앞두고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두통이 생기기도 해요. 이런 신체적 반응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런 직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3번 더 만나보고 그래도 좋지 않으면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첫 만남에서 느낀 불편함이 2번, 3번 만남에서도 계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근본적인 기운의 불일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내 직감이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낸다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긴장되는 사람이 있나요? 그 감정을 단순한 예민함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여러분의 본능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와 운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 거예요. 체취가 불쾌한 사람. 6번째로 주의해야 할 사람은 체취가 불쾌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고유의 체취가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의 체취는 거슬리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단순한 취향 차이일 수도 있지만 궁합론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아요. 체취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각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중요한 신호 중 하나라고 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체취는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죠. 이처럼 나와 맞는 사람의 체취는 특별한 감정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의 체취가 유독 불쾌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거부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체취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쩐지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감각을 무시하고 억지로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이 점점 나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은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체취를 통해 상대방과의 궁합을 판단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지혜로 전해져 왔죠. 혹시 주변에 체취가 유독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나요? 만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든다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요.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나의 운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타인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타인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을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는 악연을 쉽게 끊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악하게 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 나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궁합론에서는 한 사람의 본성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똑같이 대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더라도 남을 깎아내리거나 아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신중해야 해요. 특히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타인의 불행을 즐기거나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피해야 해요.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가까이 할수록 내 운이 나빠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옛말에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현명한 조언이에요. 나에게는 친절하지만 서빙하는 직원이나 주차 관리인에게 무례한 사람이라면 그 모습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악연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용기예요. 오래된 인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치는 관계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좋은 인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항상 긍정적인 기운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내 성장을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해요. 좋은 인연이 많아질수록 운이 트이고 인생이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선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가치 있는 관계에 투자하세요. 그것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